부동산 정신병자들이 많죠. 악마들이죠. 그거를 저희가 저번에 악마를 부었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 사상 현장이 일어난 거 가지고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은 하도급 구조로 인해서 그 날아가는 돈들을 통해서 원자재를 맞추지 못하니까 하급 원자재를 쓰고 비율을 낮추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들이 돈 벌어 처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보도하지 못할 망정 하도급이 문제가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이 오른다든가 언론인의 자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언론에서 요것 때문에 혹시 건설사들 힘들어질까 지금 안달이 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카르텔들이 아무리 이 난리를 치더라도 건설사들의 신뢰도는 지금 아파트 붕괴와 함께 신뢰도도 함께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신뢰도 붕괴되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다른 건설사로 번지는 것도 맞고, 건설사들 전반적으로 저렇다 이런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언론들이 부동산 카르텔들 이미지 깎일까봐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나, 이것이 요즘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는 기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문제 터졌죠. 광주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신축 아파트라고 저희가 영상 올린 거 있죠. 왜 쓰레기 같은 신축 아파트라고 했느냐. 건설사 문제든 인테리어 업자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이 그렇게 개판으로 지어지냐. 저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잠깐 기사로 다루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사상자도 나타났고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들이 이슈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원래 문제는 뭐였어요? 빨리빨리 시공. 근데 빨리빨리 시공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에 있었죠. 뭐예요? 공기 단축도 있었고 원자재 부실도 있었고. 자, 이런 부분이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가 절감. 근데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분양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땅값이 1,000만 원 올랐다면 분양가는 2, 3천씩 올렸죠. 근데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올랐다 이거 둘째치고 분양가 올려도 분양 잘 되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공사비가 들어갈 게 뭐 있냐. 위례 신도시에 로또 아파트라는데 딴 데 막 15억 하는데 여기는 8억대다. 엄청난 로또다. 거기서도 2천 몇 억을 가산비로 남겨먹었다는데, 원가 절감해서 분양가를 싸게 해주면 말을 안 한다. 원가 절감해서 뭐하냐. 건설사 해쳐먹고 하청이 해먹고 하청이 해먹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청이, 물론 이렇게까지 하청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 하청들이랑 건설사들이 해먹고 마지막 하청이 결국 뒤집어 쓰는 거고, 그러면서 이 하청은 힘이 없으니까 레미콘 업체에서도 인센티브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기단축 원자재 부실. 이게 부동산 카르텔들의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붙지도 않아야 되는 거품이 분양가부터 붙어 있고, 그러면서도 원가 공개는 하지 않고 있죠. 원가 공개 왜 폐지해놓고서 다시 시행 안 해요? 김원동 SH 사장이 왜 원가 공개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느냐. 분양가 자체에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건설사들이 많이 헤쳐먹는 거고, 그러니까 분양가에 거품을 끼우기 위해서는 매매가 상승이 필수니까 매매가를 열심히 띄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집값은 GDP 대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싸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물론 중국같이 특별한 나라들 제외하고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뭐 도시국가 뭐 이런 느낌 나는데 제외하고 거품은 엄청나게 꼈죠.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건설사 뒷주머니로. 예를 들어 지금 광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광주에는 모 기업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한다. 자, 모 건설 비판기사 삭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기는 인수하려다 실패한 거죠. 인수하려다 실패한 데도 저 정도다. 왜냐면 저기는 아마 지분이 한 제3주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전남 광주 쪽에는 아예 제1주주인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그런 데서 오죽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지금 결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급으로 터지지 않으면은 기사도 진짜로 반짝 내고 포털에서 막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 내려달라 그러고 그러죠. 요거는 워낙 크게 터졌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문제는 뭐예요? 양심 고백하셨죠? 레미콘 업계 40년 종사자가 뭐라 그래요? 저질 콘크리트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품질 미달 콘크리트 사용하고 시멘트 양 줄이고 샘플인 차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 차는 샘플입니다 하고 알려주면은 요걸로 원래 50% 해야 되는데 나머지 다 30%씩 하고 하나만 딱 50% 해놓은 다음에 검사하면 이 차량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양 부풀리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뒷돈 챙긴 거를 분양가로 다 떠넘긴 거죠. 그러면 뒷돈이 분양가로 들어간 거지, 뒷돈을 못 챙기게 만들면 분양가가 올라가겠어요? 자, 원자재 가격이 500이다. 그러면은 건설사가 한 1000 챙기고 여기서 한 800에 하청을 넘긴 다음에 또 뭐 하청이 하청까지 가면 한 뭐 700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요 중에서 레미콘 비용이 400이다. 그러면은 5, 600씩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400인데 600 먹었다고 하면은 여기 남는 게 없어지죠. 왜냐면은 400 써야 되는데 600 썼으니까 100 남네요. 400하고 나머지 100 하면 남는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기 단축. 왜 하는 거예요? 인건비.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뒷돈 한 200 쳐먹는 거 없애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300 먹었는데 이거 300 먹은 거 없애고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 떨어져서 건설사가 좀 남겨먹더라도 한 700이면 되는 건데 지금 1000 받고 있는데 뒷돈까지 다 헤쳐먹어서 이게 어떻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냐. 머가리에 부동산만 든 것들아. 납품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이다. 즉 뭐예요? 부실한 원자재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헤쳐먹으면서 생겨난 사태다. 이게 답이죠. 여기 지금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장님 요분이 말씀하셨어요. 양심 고백하신 거죠? 왜 사고가 밝혀질 것이냐, 책임 소재가 밝혀질 테니까 국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리한 공기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뭐 지금 밝혀진 거 보면은 공기 단축과 그 다음에 부실한 원자재가 문제였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 문제와 부당 특약 문제다. 그래서 민원은 하수급인이 처리해야 하는 약정이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고 하자 담보 책임을 원도급 공사에 준공일로 한다는 약정.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한 3년이에요. 진짜 필요한 기간이. 그러면 한 3년, 6개월 정도로 공사를 따냈다. 여유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도급 업체를 구하다가 한 7개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은 그 하도급 업체에서는 2년 11개월밖에 안 남아요. 요거를 3년으로 맞춰야 돼요. 당기는데 한 1개월 당기는 것 정도는 그래도 부실이 크게 안 드러날 수 있는데 갑자기 중간중간에 특별한 사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기가 3년 3개월짜리로 늘어났다. 그럼 4개월을 당겨야 돼요. 근데 원래는 3년 6개월이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런저런 거 하느라고 늦어졌으니까 무리하게 공기를 당기는 거죠. 여기에 인건비 절약도 들어가 있고.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 뭐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문 건설사들. 즉 이들은 늘 종합 건설사들한테 일감을 받는다. 뭐 H건설, G건설 뭐 이런 것들 붙어 있어도 결국에는 하청 전문 건설사들한테 넘기고 의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IMF 터지기 전까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이 탄탄했으니까 대기업이 받는 월급에 중소기업이 한 90% 정도는 받았다. 그런데 지금 하청 해가지고 제3하청까지 가면은 40%도 못 받는데요. 이거 대기업 밀어주기 해야죠. 물론 수출이나 이런 쪽은 많이 유리해졌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SS 기업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은 대단해요. 다만 내수시장이 탄탄해질 수가 있냐. 그래서 똑같은 현실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점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 노조가 늘어나서 이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른 문제, 이거는 뭐예요?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 핵심 문제는 뭐예요? 하도급, 그 다음에 리베이트, 공기 단축. 이게 핵심 문제들이고 이 외에 혹시 문제 없나요? 그러면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건설 노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이제 다 뭘로 몰고 가는 거예요? 건설 노조 문제다. 조폭이다. 얘들은 건설 노조 횡포. 일부 노조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공사 지연 90%가 노조 갑질 때문이니까 이거는 아까 크게 문제 3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도급, 리베이트로 생겨난 부실 원자재, 그리고 공기 단축. 근데 공기 단축 꼬투리 잡아서 노조 갑질 때문이고 공사 지연이 노조 때문이니까 건설사는 문제가 없고 노조가 문제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법은 폐지하고 그래야지 기업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더 건강한 아파트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몰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이 부동산 카르텔이고 언론이 건설 마피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문제들은 이야기 안 하고 노조 갑질 때문에 부실 레미콘 쓴 거예요? 그래 놓고서 지금 이런 노조 문제 때문이니까 노조를 없애라. 그러면은 가장 지금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 도입되면은 뭐 힘들어지고 기업 죽고 뭐하고 언론에서 계속 징징대줬죠. 기업 대신해서. 그런데 이번에 딱 광주 아파트 사건 터지니까 바로 다 돌아섰죠. 여론이. 그러니까 이거 중대재해는요 건설사 때문이 아니라 노조 때문이에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은 다 노조 때문입니다. 건설사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다. 사실은 저런 거 아니죠? 그 뒤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부실 감리. 감리하는 인간들이 자격을 얼마나 갖췄냐. 적합했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건설업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라는 작자들 말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죠. 요즘은 뭐 검찰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법조계에서 은퇴한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죠. 왜? 그 사람들이 변호인이 돼서 변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건설사도 똑같아요. 저기 전문가들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다 그쪽 업계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해주는 거죠. 뭐랑 비슷하대요? 삼풍백화점, 광주 아파트 붕괴랑 판박이다. 공정 전반에 걸친 편법과 탈법. 그래서 하중물 분산하는 슬래브가 얇게 시공되거나 설치되지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5도 이상에서 9일 이상 거쳐야 안전이 확보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기 가족 잃으신 분들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리고 저 사태로 인해서 내 집 마련 못하고 있다가 인제서야 내 집 마련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박탈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간에 헤쳐먹는 놈들이 문제인데 요걸 퍼뜨리고 있죠. 악마 새끼들이. 협력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최저 비용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자, 협력사 입장에서 문제지. 이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시공사, 시행사, 발주처 얘네가 헤쳐먹어서 생겨난 문제를 그래서 협력사에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얘네 헤쳐먹는 건 처먹는 건 그대로 두고 얘네한테 비싸게 줘야 된다. 여기서 원가 올라왔자 중간에 다 헤쳐먹는 거고 원가는 막상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거 오른다고 2배는 올라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여기 산업개발이랑 건설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땡파크가 아니라 힐스테이트나 DH는 관련 없는 브랜드니까 건들지 마세요. 일단은 여기는 지금 당장은 여론이 살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일단은 노조로 밀고 나가 볼 테고 잘 되니까 다른 데는 분양 받아주세요. 우리 건설사님들은 죄가 없습니다. 여기도 곧 죄 없는 게 밝혀질 겁니다. 언론이 이러고 있는 거야. 결론 뭐예요? 예전에 LH 사태부터 계속 드러나고 있죠. 건설 마피아들의 문제점들이.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이번에 생겨난 문제들은 하도급, 그 다음에 리베이트로 인한 원자재 부실이랑 공기 단축. 요게 문제가 되었던 거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건설사는 죄가 없다. 언론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진정한 언론인이라면은 저거에 대해서 파헤쳐야죠. 저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다면은 중대재해법 시행하고 원가 공개하고 원가 공개를 전보다 항목을 더 늘려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어디라도 헤쳐먹는 거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선분양을 하더라도 후분양 때 그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정확한 감리 감찰이 필요하고 이것은 거래분석원이 확실히 만들어져서 그쪽 업무까지 이관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더 이상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결론은 건설사들이 헤쳐먹느라 입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LH 사태 때랑은 다르게. 하지만 드러나고 있고 분양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제대로 파괴된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